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 누구나 온라인 웹사이트에만 접속하면 손쉽게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기 드라마와 음악 프로그램, 최신 영화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한인들은 자신들이 즐겨 찾아보는 이러한 영상들이 저작권이 없이 무단으로 올라와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러한 영상들로 부당한 수익을 챙겨가는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스트리밍 사이트 포함 그리고 이제 불법 웹하드 포함해서 100여 개가 넘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디지털 광고에 따르는 수익,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자들에게 배너를 띄워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고 이를 대가로 받는 광고료에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유명 기업 그리고 한인 기업의 배너도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를 유포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에 한국과 한인 기업들까지 힘을 더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의 인기에 힘입어 불법 콘텐츠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이러한 소비 행태에 한국의 기업 그리고 한인 업체들까지 돕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광고주들은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를 방조하고 이들이 문을 닫지 않고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사한타는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의 수익 구조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봅니다. 스튜디오에 이우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트리밍 사이트 하면 미국의 넷플릭스 그리고 많은 한인들이 즐겨보는 온디맨드 코리아 앱이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 그리고 한인 최신 드라마나 여기서 영화까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법 사이트는 얼마나 있고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 접속 가능하고 한국 콘텐츠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는 한 100여 개가 좀 넘습니다. 이들은 불법 도박과 연계된 사이트 그리고 성인물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동영상의 그 링크를 자신의 불법 사이트와 연결을 시켜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시간을 보는 방식으로 시청자들한테 보여줍니다. 실제 이런 이유는 저작권 단속에서 좀 자유롭게 위함인데요. 화면 하단을 보시면 모든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수집된 자료를 링크하여 제공됩니다라고 명시가 돼 있죠. 네. 자신들이 올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단지 그 링크를 제공을 했다며 책임이 없음을 강조한 겁니다. 이러한 사이트에는 배너 광고도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유명 기업들의 광고들도 많이 나옵니다. 한국과 한인 기업들은 디지털 마케팅 같은 그런 것을 좀 전략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소비자층을 끌어들이는데 높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좀 전통적인 미디어 수용자층에서 벗어나서 고객 기반을 좀 넓히는데 아주 효과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한미은행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사용하셔서 아시겠지만 디지털이 예전처럼 뭐 해서 더 좋은 옵션적인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누구나 가상 사용하게 되는 그런 채널이 된 지가 사실 제법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은 한인은행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20, 30대 젊은 층이라든지 1.5세, 2세 같은 영어권 친구들 아니면 이제 뭐 한인은행들이 고객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중국계, 베트남계 이런 타인종 시장에도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툴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쪽에서의 프레젠스를 좀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브랜딩 광고를 전력으로 지금 메인 전력으로 하고 있고요. 유튜브나 구글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배너 등을 통해서 저희 이제 뱅크 오브 홉의 이름이랑 저희 브랜드를 알리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실질적인 프로덕트 캠페인이 나왔을 때는 그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웹사이트로 이제 포텐셜 고객들이 오셔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품들을 비교해서 퍼체이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수많은 어떤 다양한 커뮤니티와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세대로 대표되는 그 젊은층 수요 공략을 위해서 그 인터넷 광고를 좀 적극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내에는 어떤 아주 다양한 수많은 커뮤니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전통적인 광고 매체들 통해서는 사실 이 다양한 커뮤니티에 일일이 저희가 다 저희 회사를 알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 이런 어떤 취약한 접근성을 좀 일부 좀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요즘 최근에 그 젊은 수요층들은 어떤 디지털 세대, 그다음에 인터넷 세대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들 세대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광고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국과 한인 기업들이 디지털 광고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자신들의 광고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노출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을 통해 기업들의 디지털 광고가 노출되는 겁니까? 네, 이러한 팝업 광고들이 노출되는 것은 바로 광고 방식의 자체가 일종의 그 표적을 정한, 다시 말해서 특정 사용자들에게만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된 광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표적 광고는 기존의 광고보다 효율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유는 광고주가 원하는 소비자에게 광고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A 식당, 한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LA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만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요즘 세대는 많이 발전돼서 사용자들이 어떤 광고를 보고 어떤 컨텐츠를 보고 어떤 웹사이트 그리고 심지어 앱까지 사용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글과 같은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업체들이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들을 그 사용자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광고들을 사용자에 맞게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앞서 보신 인터뷰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맞춤형 광고, 즉 그 표적 광고는 한정된 네트워크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어른들이 장난감 광고에 관심이 없는데 어른들의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보거나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는 맥주 광고가 나오는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쓸데없는 광고를 안 하겠다는 거죠. 정확한 그 표적을 맞춰서. 단점은 바로 사용자들의 그 온라인 활동 기록이 고스란히 수집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소비자들의 충동적인 소비를 좀 조장을 한다. 이런 단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디지털 온라인 광고가 점차 대중화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까지 한국 기업 그리고 한인 기업들의 광고가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광고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불법 사이트에 자신들의 광고가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자신들의 광고가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 기업 그리고 한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인터넷 광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라든가 또는 이제 포털에 이제 광고를 올리게 되는데 저희가 의뢰를 하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직접 바로 올리는 건 아니고 중간에 어떤 대행사 내지는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 의도와는 이제 상관없이 좀 엉뚱한 곳에도 좀 광고가 좀 노출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수정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현재 지금 이제 불법 사이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씩을 다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잡아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만약 불법 사이트에 저희 배너나 저희 로고가 들어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할 경우 이 스페시픽하게는 그 URL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그 웹사이트에는 저희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런 카테고리를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는 저희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매뉴얼리 기능을 걸어놓으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저희 광고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이트별로 지목을 해갖고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벌크로 광고를 매입을 해서 그런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런 컨트롤을 광고가 나가기 전에 사전에 하기는 되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의 특징상. 하지만 이제 그게 사후에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래서 좀 안 좋은 내용이 많은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 광고가 나간다면 저희가 충분히 사후에라도 조치를 취해서 그런 부분에 광고가 하지 못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그리고 한인 기업들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자신들의 광고가 안 나가길 원하는군요. 그렇다면 이들의 광고는 왜 이러한 불법 사이트에 자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 한국과 한인 기업들이 가장 많이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바로 구글이라는 제 최대 포털 사이트죠. 그렇죠. 그 포털 사이트의 그 자회사 구글 애드워즈라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큰 광고 회사다 보니까 이쪽에다 좀 믿고 이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은 기업과 소규모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적 광고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수익 구조와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Thank you for calling Google Sales Reception Desk. Hello, I'm calling from KBS America. I'm kind of interested in Google Ads. How do you guys price the campaign? Like, how is the product Yeah, a profit distributed? yeah, I'm really just a receptionist here. That's why I'm gathering your details so I can get you to a specialist right away. An AdWords specialist will be on shortly. How do you guys price a campaign? Like, how is the profit distributed? It is actually, it really depends on the business. The online strategists are the ones who can help you in regards to the pricing. I have like a few more questions. Could you answer my questions, please? Yes, please. Do your advertisers know that Google Ads are randomly shown? With AdWords, it is Google's advertising platform wherein people who are searching for you on Google can see your ad and you can connect with prospective customers. They can see your ad, and once they click on the ad, they land onto the website to get further information. So they can call you or leave information in case they fill the inquiry form, and that is how you guys can be connected. Unfortunately, your Google AdWords have been used by all the illegal web publishers, such as like illegal gambling websites and fake designers' name brand websites as well. But do you guys know that? Okay, we don't have control of the people claiming that they're from Google. But if you want, let me just check.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about that. Do you really concerned that Google AdWords show up even on illegal content streaming websites? So if you think so, then do you mind to fix the issues? It really depends, actually. I saved all the information needed from you guys, so just keep your lines open and your email. Try to check your email. All right. Within 24 to 48 hours, one of our online strategists could call you in regards to your issue, okay? Okay. 이후에도 구글 애드워즈의 전문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저희가 연락을 시도를 했는데요. 결국 구글에서는 연결을 해주겠다고 하던 전문가와 연결을 시켜주질 않았습니다. 사실 좀 일부러 회피하는 느낌도 들었었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국이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질문을 받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결국 우리가 광고라는 것은 광고를 이제 하려는 듯이 다가갔을 때는 매우 친절하게 다가왔지만 이 대해서 자꾸 물으니까 이걸 자꾸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만 안타깝게 보였고요. 세계 최대의 규모의 디지털 광고 회사라는 게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고객 서비스의 무성의함 그리고 질의와 답변에 대한 무성의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한국과 한인 기업들은 이러한 디지털 광고 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의뢰하고 있고 이들에게 광고 집행 결과에 대해 듣는 수준에 멈춰 있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 광고에 대한 정확한 효과가 입증된 것이 있습니까? 광고주들은 이러한 유명 기업의 그 브랜드만 믿고 광고를 의뢰하지만 자신들의 광고가 정작 어디에 노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무지한 듯 보였습니다. 결국 큰 규모의 디지털 광고 회사를 믿고 그냥 의뢰하고 이들이 잘 해주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SEO라 그래서 이제 얼만큼 우리가 노출이 되고 누구에게 노출이 됐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을 그런 뭐 큰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서 저희는 차지를 하게 되는데 많은 그 광고 회사나 기업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면 그들이 통계를 보내주거든요. 몇 명이 방문했고 몇 명이 이 사이트를 봤고 뭐 전화를 했고. 근데 그 통계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검증은 못합니다 사실은. 큰 회사니까 우리가 믿고 정말 그 정도의 결과가 나왔겠지 하는 거지 그거를 검증할 방법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광고주들은 어떤 기준으로 불법 사이트와 그리고 합법 사이트를 구분해 자신들의 광고에 대한 이미지 관리를 나서야 할까요?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그런 특정 사이트들은 매우 특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익성에만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인데요. 결국 배너를 띄워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만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사용자들이 이제 불법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뭐 아래나 뭐 팝업이나 이제 배너 광고가 많이 뜹니다. 그 배너 광고라는 거는 그것도 합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구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용자들이 보시는 광고의 경우는 한국 광고가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거는 한국에서 미국을 이렇게 단속을 못 해주기 때문에 한국 광고를 이제 불법으로 가져와서
이제 수익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배너들을 삽입하고 있는 경우고요. 근데 불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성형외과 아니면 이제 성인물 관련 그런 광고들을 많이 집행하고 있고 그걸로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불법 콘텐츠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모두 배너 때문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냅니까? 온라인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클릭을 유도를 할 때마다 광고 회사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는 클릭당 1센트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영상 사이트 중간에 나오는 광고 역시 운영자의 수익으로 돌아갑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중간에 광고가 많이 나오는 거랑 그렇죠. 같은 이치입니다. 사실 그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의 경우 월 1만 달러 정도의 수익, 광고에서만 들어온 게 1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굉장한데요. 네, 온라인 광고가 그만큼 대중화가 되고 있고 많은 수요를 이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네. 온라인 광고는 이제 특히 그 광고 형태가 CPA 그리고 CPM 그리고 CPC 방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CPA는 광고주가 요구하는 행동을 방문자, 소비자가 이행했을 경우에 이제 그거를 CPA 형태라고 합니다. 이 형태는 회원 가입을 유도해서 회원을 가입했을 경우 광고 회사가 이에 대한 수익을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CPM의 경우 특정 일자에 맞춰, 특정 시간에 맞춰서 타겟팅 광고를 할 때 거기에 들어오는 이제 그 방문자들의 수에 대해서 일정 정산을 해서 이제 운영자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네요. 네, 일단 그 프라임 타임에 나가는 그런 확실한 광고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시간에는 뭐 완구에 대한 뭐 광고가 나갔다 그러면 그것들을 갖다가 그 전달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CPC 방식이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한인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클릭당 비용, 노출당 비용을 정산해가지고 가장 간편하고 많은 사람들 끌어들였을 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얼마나 광고주의 사이트에 뜨는 광고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클릭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다릅니다. 대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정리를 해서 입금이 되게 됩니다. 불법 스트리밍이나 웹하드의 경우에 많은 이제 배너 광고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어떻게 돈을 버냐 궁금하실 텐데 그런 광고는 이제 프로그래믹 광고가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광고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광고이기 때문에 뭐 보시면 이제 광고가 한 페이지에 막 20개, 30개 들어가 있어요. 노출만 되면 그쪽 이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광고를 최대한 많이 보여지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성껏 만든 광고가 이러한 불법 사이트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하나요? 네, 하나의 광고가 제작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상당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물론 기업과 제품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광고인데 이렇게 노력해서 제작한 광고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이제 노출된다는 경우에는 기업 운영자 입장에서는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런 사이트에 이런 광고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광고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귀하게 만든 광고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광고가 된다는 건 절대 광고주나 광고 회사 또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 일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그쪽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무단 광고 운행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또 다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는 분들이 겪는 현상인데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경우 관심사와 방문 기록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심각한 바이러스를 심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만 걸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보통 이메일에 저장된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된 금융정보를 서버로 이전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을 만든다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도 있고요. 아무런 제재가 없이 막 접속을 했을 경우 쿠키가 쌓일 경우에는 더 심각한 많은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그러니까 합법적인 콘텐츠 없이 온라인 광고 수익에만 열을 올리는 사이트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광고주는 어디에 나가는지 모르고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고
또한 사용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없앨 수 있을까요? 네,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소위 그 입증이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유령 같은 사이트입니다. 타인의 작물로 광고 수익만을 올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수단인데요. 이들을 완전하게 없앨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것은 사용자들이 이제 문제를 인지하고 이들의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자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들의 사이트들이 지금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불법 온라인 광고들이 많이 붙기 때문인데, 이들의 수익을 없애야지만 이런 사이트들, 불법 콘텐츠를 끌어다 쓰는 그런 행위들이 없어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이제 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경우 방송국들이나 제작사에게 저작권을 사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자들한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뿐만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는 스트리밍 사이트 그리고 OTT 디바이스 기계들이 이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용자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얻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들은 이제 유튜브나 비메오나 데일리모션 같은 이제 오픈 클라우드 소스를 사용해서 컨텐츠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 컨텐츠들 자체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합법이 아니라 사용자들을 모르고 그리고 방송국과 제작사들을 기만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합법 사이트들이, 합법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합법 문화가 자리 잡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사용자들이 찾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광고 수입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말씀인데요. 네, 그 페이스북 같은 거대 온라인 기업도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걷어들인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광고로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기업 가치가 폭락을 하고, 이에 대한 사실 폭로되면서 기업 가치가 폭락을 하고 사용자들이 지속적인 이탈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그 마크 저커버그 CEO까지 청문회에 출두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가 워싱턴 DC에 나와서 여러 연방 상원, 하원들 앞에서 지금까지 페이스북이 사용하고 있는 뭐 마케팅 툴이나 이런 거를 뭐 정치나 여러 기업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거를 개선해야 된다는 이제 뭐 질책도 받고는 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과 그런 정보의 유출들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는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페이스북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고 그 다음부터 수집을 하기로 했고요. 광고 형태도 어느 정도 변형을 시켰습니다. 디지털 광고는 전통적인 매체에 비해서 좀 다소 굉장히 저렴한 단가, 어떻게 보면은 벌크로 판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취재 중에 들었는데, 다량 정말 싸게 뿌린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다 굉장히 큰 넓은 소비자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노출이 쉽다는 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 가도 저희 회사의 광고가 뜬다는 것은 또 그들에게도 굉장한 이득일 테니까요. 앞으로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를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광고를 하는 것을 좀 억제시키려는 자발적인 노력, 그리고 하나를 광고를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기업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광고 회사가 그런 기업들, 우리 광고주들의 광고를 운행할 때 그 사이트의 공신력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효과도 확인을 하지만. 근데 무단으로 광고를 운행해 주면서 공짜로 광고해 주는데 도움되는 거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사실은 법적으로요 굉장히 크게 저촉되는 일이고요. 그런 불법 안 좋은 사이트, 불법 사이트에 우리 광고가 게재되는 순간 소비자들이, 그 사이트를 찾은 사람들이 저희 광고주, 그 기업이나 회사를 보는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 사이트에서도 좀 주의를 해줘야 될 상황이고, 절대 무단으로 광고를 실어서 운행하는 건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광고의 투명성을 조금 더 밝히기 위해서 이제 누가 광고를 페이드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통해 광고주들에게 개선을 더욱더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사한타,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고 부당한 수익을 챙기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한국과 한인 기업 역시 온라인 광고에 집중하고 있지만, 광고가 어떤 곳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불법 사이트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배너 광고를 대행해주는 회사들도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증해야 하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